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재영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뭐 할 차례죠? 시제. 제목이 보이죠? 시제 완전 정복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제 공부를 왜 해야 할까는 스텝 1 문제를 풀면서 그 필요성을 알게 돼요. 스텝 1 문제 다 푸셨죠? 한번 같이 보면서 문제 푸는 순서 또 방법을 맞춰볼게요. 시험 문제를 풀러갔더니 A, B, C, D 보기가 딱 동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보여요. 가장 먼저 뭘 따진다고요? 그렇죠? 수일치. 주어가 뭐예요? One of our customer care representatives가 딱 보이세요? 주어로? 그러면 아하 생각이 나는 거죠. 이때 오가 중에서 라는 말이니까 뒤에 비록 복수가 나왔다 할지라도 주어는 원이 돼서 뭐뭐들 중에 한 명이가 되니까 당연히 단수로 are 마음에 안 들고 have 마음에 안 들고 제끼고 cd 중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배웠던 순서대로 그랬죠? 동사 자리일 때 가장 먼저 뭐 한다고요? 주어를 찾아가서 수일치를 잘해줬어 지금처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능동수동을 따져주. 그 능수를 따져보도록 할게요. C, PP 앞에 빙 뭐야? 수동태. 좋아요. D 보겠습니다. PP 앞에 B 역시 수동태죠. 둘 다 수동태니까 여기서 해결이 안 되죠. 그럼 어디로 와야 돼? 시제를 와야 돼. 그래서 시제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시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 C하고 D가 둘 다 수동태인데 어떻게 시제가 다른 걸까요? 우선 C는 현재고 D는 would가 나와 있는 이건 뭘까요?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자, 이거 기억나죠? 수동태는 수동태인데 수동태의 진행형 앞에 비동사 뒤에 PP 사이에 being 들어있으면 진행형으로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했죠. be pleased 무슨 뜻이에요? 기쁘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대답을 너무 잘해서 여러분에게 저 정말 기뻐요 라고 말하지 않고 제가 지금 기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하면 정말 이상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행형을 정리를 잘하게 될 건데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 감정을 느끼는 표현은 진행형으로 쓸 수 없다라는 표현을 포인트를 알게 된다면 C를 정답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정답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D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저는 이걸 정말 보여주고 싶었어요. 뭘 보여주고 싶었어? 이렇게 해서 마지막 유닛 4, 즉 동사 부분을 우리가 오늘 완전히 끝내는 건데요. 왜 동사 섹션에서 시제가 마지막 부분에 있냐 그러면 당연히 문제 푸는 순서하고 유닛이 지금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좀 전에 문제를 풀면서 어떤 시제의 진행형에 관한 포인트를 내가 알아야겠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는데 정말 출제가 많이 될까? 출제가 많이 되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출제가 적게 되면 당연히 공부하는 시간을 좀 줄여야 되는 것이죠.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J노트를 공개합니다. 제 이름이 정재현이잖아요. JJH를 해서 제가 J노트로 얘기를 하는데요. 앞으로도 가끔씩 J노트를 이렇게 하자 니한테만 보여줄게 이런 느낌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 J노트에는 토익 시험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언제 어떤 문제가 이렇게 나왔고 단서가 이거였으니 답이 이거였어를 쭉 흐름을 보게 되면 여러분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가 눈에 보입니다. 왜? 그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어떤 문제가 나온다라는 포인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보세요. 우선은 2013년도를 보여드릴게요. 그 이전 것도 쭉 있겠습니다. 우선 가까운부터 2013년 1월 나왔지, 2월 나왔지, 3월 나왔지, 연속으로 3개월 나왔지, 4월 안 나오고 5월 나왔지, 11월 나왔지, 그 다음에 12월 나왔지. 우선 파트 5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5에 그 다음에 단서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단서를 쭉 훑어보세요. 하늘에 보이세요? 다음 주 월요일 next 더하기 시점 나오면 미래 이런 거. 가정법 나왔네. if 자리 동사 had pp면 정답은 would pp. 자, 우리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낯설 수도 있는데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파트 5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단서 중심으로 어떤 표현이 딱 보이면 정답이 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by the time 이런 거 보면 정리가 되는 사람은 제가 강의를 지금 하면서 by the time 얘기하는 순간 머릿속에 뒤에 시제가 뭐면 정답은 뭐야 이런 게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런 애도 정답이 된단 말이에요. 이 뭐예요? when, 뭐뭐 할 때 라는 의미의 접속사죠. 문장하고 문장을 연결해주는 애죠. 그죠? 그런데 시제가 단서가 돼서 A, B, C, D가 모두 의미가 다른 접속사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뭔가 시제가
미래였고 뒤에는 현재 완료가 나왔을 때 접속사 when이 정답이 되는. 아, 이렇게도 뭔가 시제하고 관련해서 접속사 문제도 풀 수 있겠구나. 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모든 걸 하나씩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만 2014년도 출제가 많이 된 게 딱 보이죠. 1월에도 2월에도 3월에도 4월에 시험이 2차가 있었죠. 그죠? 그런데 그래요. 제가 지금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다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4월 달에도 2문제가 나왔었고요. 포인트는 뻔합니다. 역시 정확한 단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한 연결되는 어떤 시제가 정답이 되는 것이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은 분명한 단서가 있는 데다가 출제도 많이 된다라는 거였는데 제가 나눠놨죠. 좀 달라요. 파트 5하고 6가 좀 달라요. 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빈칸 자리가 동사 자리니 그 다음에 빈칸 자리에 동사 자리가 맞을 때 가장 먼저 주어 동사 수를 일치하는 거, 두 번째 수동 능동 따지는 것까지는 파트 5하고 6하고 유형이 같아요. 하지만 시제는 좀 달라요. 원래 5하고 6의 출제가 되는 문법의 범위가 좀 다르거든요. 5에는 출제가 아주 범위가 넓은데 6는 출제되는 범위가 상당히 좀 좁은 편이에요. 맨날 이렇게 다루는 부분만 다뤄요. 6가.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쨌든 그러면 시제는 어떻게 다르냐. 5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뭘? 단서 유형이, 즉 내가 시험 문제를 풀어갔는데 정답을 딱 맞추기 위해서 단서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단서가 문장 전체의 의미를 이해해서 해석을 해야지 답이 보이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어떤 특정한 시점 표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next 다음에 어떤 시점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next Friday, 다음 주 금요일, 이렇게 미래 시점이 나오면 정답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미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시점 표현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단서 유형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파트 5는 시점 표현이 절대적으로 많이 나와요. 절대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제를 선택해야 될 때 문장 전체를 해석을 안 해도 되고, 어떤 특정 표현이 딱 보이면 얘가 단서가 돼서 정답이 뭐 탁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파트 6는 반대예요. 시점 표현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어떤 시점 표현이 딱 보여서 어떤 특정 시제가 정답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해석, 즉 문맥 파악입니다. 이게 빈칸에 있는 문장 하나만 읽어서는 답이 보이지 않고요. 어떤 내용인지, 앞으로 열릴 것이니 과거에 열렸었는지, 이렇게 뭔가 앞문장, 뒷문장에 단서가 있는 문맥을 따지는 부분이 단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결론이 딱 나오죠. 여러분, 결론이 나오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의미도 알긴 알아야 되겠네. 어떤 시제가 어떤 의미를 표현하는지 기본적으로 알긴 알아야 되겠네. 이제 하지만 이 시점 표현도 정리를 정말 잘해줘야 되겠네. 이게 훨씬 쉬운데 파트 5는 훨씬 많이 나오는데 시점 표현을 간단하게 정리만 해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틀린다면 너무 아까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 다 정리를 잘 해볼 거예요. 출제 빈도. 여러분 아까 제가 봤죠? 보여드렸죠? 그죠? 파트 5만 해도 그렇게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6가 사실은 시제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자면 파트 5 같은 경우는 적게 나올 때는 3개월에 2문제 아니면 매월 1문제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에 2문제 정도. 하지만 파트 6는 사실은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나 4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지문이 4개잖아요. 파트 6, 그죠? 근데 그 지문 하나하나가 다 시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많게 나오면 한 달에 4문제, 적어도 1문제,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좀 적고요. 그래서 6 정말 많이 나오더라. 시제 문제가 트렌드더라.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뭘 공부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왜 공부를 해야 될지 많이 나오니까 강조를 하고 시제 여정을 시작합니다. 시제 포인트가 많아서 좀
길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었죠. 그죠? 효율적으로 공부를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오면 시간을 많이 쓰고 적게 나오면 간단히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저를 믿고 그냥 쭉 따라오시면 내가 이 쓰는 시간이 전혀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많이 나오니까 그만큼 쓰는 것이고 따라서 그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목차 보여드릴게요. 우리 교재를 보세요, 여러분. 교재 시제 부분. 네, 몇 페이지냐면은 6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60페이지? 그래요? 60페이지 보시면 지금 01부터 시작해서 61페이지 02, 03 쭉 제목이 있죠. 근데 제목이 여타 다른 교재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현재 시제, 미래 시제, 과거 시제가 아니라 각 시제가 언제 정답이 됐냐, 정답이 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공부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물론 제가 해석해서 푸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파트 6에서는 의미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의미를 어떤 시제의 의미를 설명을 제가 드릴 겁니다만 그러나 대강 의미를 이해하고 뭐 이런 게 이런갑다 하면서 문제는 따로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서가 나오면 어떤 시제가 정답이야. 즉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현재 시제가 정답이 될 때는 어떤 단서들이 나오는 것일까? 내가 언제 현재 시제를 정답으로 해야 되는 것일까? 항상 그런 식으로 내 머릿속에 빈칸이 있는 상태에서 시험 문제 그 빈칸을 채워 넣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시험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되겠죠. 그래 여러분 좋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보시면 딱 6개예요. 6개요. 보통 영어의 시제가 12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또 시제가 2개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처음에 듣고서 뭐라고 했었는데요. 이제 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이것은 그냥 학계 얘기인 것이고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문법에서는 시제가 12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토익에서는 그냥 6개를 확실하게 하시면 돼요. 뭐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와도 똑같잖아요. 했다. 지금 뭐뭐다. 미래 뭐뭐 할 것이다. 자, 근데 조금 어려운 게 낯선 게 완료.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똑같이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가 있는데 개념 설명을 잘 할 테니까 잘 따라올 수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얘들이 정답되는 경우도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단서를 알고 나면 좀 이렇게 자신감이 붙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시제가 언제 정답이 되니? 단서 중심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보기도 공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진행 시제가 출제되는 방향이 딱 있어요. 그럼 진행이 어떨 때 정답이 어떨 때 정답이 안 되는 건지 아까 우리가 하나 포인트 잡았었잖아요. 뭐였었죠? 감정을 느끼는 표현은 진행이 불가능해. 그런 것들이죠. 시험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잡아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복잡한 시제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파트 특히 6에 보면 물론 파트 5에도 정답으로 출제가 요즘 되고 있는데요. 6에 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보기가 예를 들어서 will, make 이렇게 나오면 쉽단 말이에요. 뭐예요? 미래, 만들 것입니다 라는 딱 미래가 되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would make 이렇게 나오면 좀 자신이 없어진다. 낯설단 말이에요. would가. 그럼 would는 뭐고 could는 뭐고 might는 뭐고 즉 would, could, might 뒤에 동사 원형이 나면 정확한 의미는 뭘까요? 시제는 과거일까, 현재일까, 미래일까? 또 얘들 뒤에 have made 이렇게 나오면 얘들은 도대체 현재일까, 과거일까, 미래일까, 무슨 의미일까를 알아야 되겠죠. 왜 알아야 되냐면 보기에 나오니까요. 정답으로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특히 would의 동사원 이런 거 출제가 많이 되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8번까지가 어떻게 보면 메인 되는 것이고 사실 9번은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주절의 동사가 과거면 뒤에 동사 시제는 정해져 있고 이런 거를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토익 시험에는 출제가 된 적이 있긴 한데 정말 빈도가 낮아서 역시 가볍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제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1년에 한 번은 무시하는데 아니에요. 한 번은 적어도 나와요. 그 다음에 어휘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10번도 왜 들어본 적 있을 텐데요. 어떤 말? 주장, 명령, 요구, 제한. 아하, 뭔지 알겠어. 하는 분들은 알죠. 어떤 분은 뭐라, 주장, 명령, 요구, 제한. 정찬쌤 지금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뭐지? 하시는 분들은 또 역시 포인트가 좀 명확하니까 딱 듣고 나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10번까지나 목차가 있다라는 게 목차가 지금 넘어가잖아요. 있다는 것 자체가 포인트가 많다라는 건데 다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기분 좋게 1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 페이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노랗게 뭐라고 돼 있어요? 현재 시제가 정답이 되는 경우 기억해라. 이런 식으로. 현재 시제가 정답이 되는 경우의 단서를 말해줄 테니까. 자, 그러면 1번부터 바로 문장 들어가요. 저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혹은 중학교 때 선생님이 자, 칠판 쓰면서 1번 현재 저는 부산에서 이제 학교를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기 때문에요. 물론 부산을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저는 한국에서 최고의 도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제가 학창 시절에 만났던 선생님들은 불행히도 이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셨었어요. 제 기억에. 항상 칠판에 자 시제한다에 현재 하면은 자 현재 일반적인 사실 반복적인 사실 항상 나오는 예는 해는 동쪽에서 뜬다 일반적인 사실이제 그러니까 현재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그냥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머리에 남아있긴 한데 그 정확한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 현재 뭐 일반적 사실 반복적 사실 그게 뭐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자를 번역한 것 같은 이런 느낌 말고 우리는 영어를 공부하는 거니까 토익 영어잖아요. 영어를 공부하는 거니까 문장으로 바로 가겠어요. 자, 여러분 봐요. 사실 토익 공부를 통해서 영어 실력이 오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방법의 차이인데 우리가 언제 빈칸이 나와서 언제 뭐가 정답이 된다를 중심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지 뭐 왜 시험 점수를 올려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나 문장을 계속 이런 식으로 보는 연습을 하면 당연히 감각 같은 거 영어를 내가 말할 때, 쓸 때, 들을 때 감각도 좋아집니다. 그래요. 가볼게요, 여러분. 끊어읽기 했더니 리스닝도 잘 되더라 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자, 질문. 현재 시제죠. 이것도 볼게요. is held. 수동태지만 역시 현재 시제죠. 그죠? 왜 현재가 자연스러운지 나한테 한번 설명해 볼래요? 1번 문장 보겠어요? 자,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A good employee. 좋은 직원이란 takes initiatives. initiative는 무슨 뜻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토익의 정답으로 출제가 됐을 때는 계획이라는 의미였어요. 하지만 주도권, 뭐라고? 주도권. 그럼 무슨 뜻이야? 주도권을 잡다.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진취적으로 주도권을 잡는 것이 take initiative예요. 그래서 좋은 직원이란 주도권을 잡고 그리고 takes responsibilities.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책임을 집니다. 그의 업무에, 임무에 대해서. 그래요. 왜 현재가 맞을까요? 말 그대로 이게 바로 일반적인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좋은 직원이란 뭐뭐인 겁니다. 좋은 물건이란 하자가 없는 물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는 과거로 얘기해버리면 좋은 직원이란 책임을 졌다.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죠? 현재가 되어야지만 일반적인 의미를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어요. 월별 계획 회의가 미팅이 is often held. 자주 열립니다. 어디에서? 장소가 뒤에 나와 있는 거죠. 이거는 왜 현재가 자연스럽죠? 오픈 때문이죠. 그러니까 왜요? 오픈이 자주란 말이니까 자주라는 것은 뭔가 반복되는 느낌이죠. 자, 그래서 반복되는 느낌일 때는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넣어보셔도 자주 뭐뭐 합니다. 자주 갑니다. 자주 먹습니다. 되게 자연스럽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네. 일반적으로 뭐뭐입니다. 아니면 반복돼서 자주 뭐뭐 합니다. 이게 현재랑 어울리겠구나라는 것을 우선 이해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해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 요거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솔직하게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토익 시험에서는 문장의 내용 자체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아니면 반복적인 어떤 이런 부사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시제가 정답이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특정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현재 의미나 이런 부사가 딱 단서가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역으로 얘들이 정답이 돼요. 자, 우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빈칸 자리 내가 좀 이따 말을 해줄 거고 우선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뜻은 다 알고 있죠? 가볼게요. 항상. 근데 이가 지금 여기 적혀져 있는 단어들의 어떤 의미를 연결해 보려고 해보세요. 항상 이런 순서로 합니다. 항상, 보통, 자주, 가끔. 좀 기분 좋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정재환 선생님은 항상 토익 강의를 한다. 그리고 간절히 기다린다. 무엇을? 학생들이 점수가 올랐다라는 메일.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영어가 이해가 되면서 영어가 정말 좋아졌어요. 라는 메일을 기다린다. 자, 그래서 정재환 선생님은 아침마다 메일을 클릭하는데 메일을 클릭하면 항상 점수가 올랐다는 메일이 있다. 보통 점수가 올랐다는 메일이 있다. 자주 점수가 올랐다는 메일이 있다. 가끔 점수가 올랐다는 메일이 있다. 자, 제가 지금 메일이 있다 라는 현재로 얘기했는데 얘들이 아주 잘 어울리죠. 왜 여러분? 얘들은 일반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반복되는 내용에 참 잘 어울리는 부사들이기 때문이에요. 우선 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건 이해하셨어요? 됐어요. 의미랑 함께 이해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regularly 뜻이 뭐예요? 그렇지,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라는 것도 무슨 얘기야? 반복되는 거잖아요. 정기적으로 뭔가를 한다라는 거. 생각해봐요. 나는 정기적으로 토익 공부를 합니다. 나는 정기적으로 테니스를 치러 갑니다. 뭔가 반복되니까 현재하고 어울리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inherently라는 단어가 토익 시험에 떡하니 보기 나오면 당황하겠죠.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라는 얘기는 어떤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할 때 좋겠죠. 본질적으로 어떻습니다. 현재. Every year, each year. 무슨 뜻이에요? 마다 라고 할 뜻이죠. 그래서 every month, 매달마다, every year, 매년마다 역시 반복되는 느낌을 주는 것이 every하고 있지 맞습니까? 그래요. 좋아요. 그 다음에 currently 하고 presently라는 단어는 진짜 무슨 뜻인데요? 현재란 말이니까 현재 시제하고 어울리겠죠. 다시 의미를 알고 이 의미가 현재 시제하고 어울리겠다를 이해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아니 이런 부사가 나왔을 때 무조건 현재가 정답이야 이렇게 할 수 없다면서요. 맞아요. 그렇게는 시험이 잘 안 나와요. 그럼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왜 하는 건지를 지금 딱 얘기해 줄게요. 보기가 A, B, C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보기가 다 의미가 다른 부사로 나오는 거예요. 의미가 다 다른 부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A, B, C가 다 뜻이 다른 부사로 나오면 당연히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돼?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지. 근데 토익이 어떤 식으로 출제를 많이 하냐면 문장에 동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동사의 시제가 현재 뭐라고? 동사의 시제가 문장의 동사의 시제가 뭘 때? 시제가 현재 시제일 때 보기 중에 얘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정답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문법하고 어휘가 토익 시험이 이렇게 서로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문법적인 포인트하고 어휘가 연결되어 있을 때 문법으로 내기도 하고 어휘로 내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내는데 마찬가지예요. 시제는 토익의 시제는 부사하고 상당히 관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요. 뭐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죠? 현재 시제일 때 문장에 뭐라고 얘들이 보기에 있으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걸 다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다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려주단 말이에요. Always, usually, sometimes, often 이렇게 나오면 부사, 현재 시제면 또 답이 잘 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했는데 토익 보니까 다 맞추는 거예요. 또 학생들이. 왜냐면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을 또 출제를 하는 거예요. 어디 있냐면 우리 교재 60페이지 필수 암기 60페이지에 다 있어요. 다 있어서 저는 적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얘기할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말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봐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 얘랑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뭐가 있지? 지금 제가 바로 말해볼 테니까 하나씩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typically. 자, 이건 제가 적어볼게요. 많은 학생들이 typically 그러면 정말 그냥 전형적으로
티피컬하게 라고 생각해서 실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적용이 의미가 잘 안 돼가지고 틀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티피컬리도 일반적으로 보통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그냥 보통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그래 여러분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막 말이 빨리 나오고 있는데요. typically 말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라는 단어 commonly 이런 거 normally도 보기에 딱 나왔는데 일반적으로라고 들어와야 되겠지 이제. 그냥 그게 아니라 정상적으로라고 이해하면 문제가 잘 안 풀려요. 그래요. 일반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어차피 책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ordinarily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비슷한 의미 단어 4가지를 다 알아줄 것 교재에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sometimes 하고 비슷한 것이 뭐예요? 때때로 occasionally 역시 다 안 적을게요.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보기를 보면 이거 현재랑도 쓸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often 뭐가 있습니까? often, frequently 자주 그죠? 얘도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되게 중요해요. regularly도 토익 시험에 부사 문제에서 정답으로 정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자, regularly가 정기적으로라는 얘기인데 정기적으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다른 부사가 regularly 말고 또 뭐가 있을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아는 단어예요? consistently 지속적으로. 맞아요.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periodically란 단어를 얘기하는데 역시 정기적으로요. consistently, periodically 다 아는 단어입니까? 역시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죠. 교재를 보면서 그렇네 라고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부사까지 얘기를 다 했어요. 결론. 헷갈리면 안 돼. 다시 한다. 무슨 얘기야? 시험 문제를 풀러가서 ABCD가 모두 다 의미가 다른 부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문장이 나오고 문장의 동사가 현재일 때 얘들이 있으면 보기에 있으면 걔를 먼저 집어넣어서 말이 되는지 확인하고 말이 되면 찍고 넘어간다. 그걸 답으로. 그러면 문제 푸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지겠죠. 다른 모든 보기를 넣어보면서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선권을 먼저 주란 얘기예요. 여기 지금 안 적혀 있습니다만 교재에 있는 거 still 이런 것도 여러분 여전히 이런 것도 여전히 뭐뭐야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자, 그러나 한 가지는 플러스로 알아두세요. 내 말을 오해할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 부사들은 무조건 현재 시제하고만 쓴다. O야 X야. 생각해봐요. 나는 자주 밥을 먹었다. 나는 자주 친구랑 밥을 먹었다. 충분히 가능하죠. 나는 가끔 도서관에 갔다.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동사 시제가 과거인데 가능하잖아 얘들하고. 그죠? 다시 얘기하면 과거랑도 쓸 수 있고 미래랑도 쓸 수 있고 현재랑도 쓸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현재 시제가 약간 좀 까다로운 어떤 까다로운 애? 그렇죠. 일반적인 사실이나 반복될 때 잘 쓰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데 얘들하고도 잘 쓰이는 부사가 바로 얘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요. 현재 시제하고 부사를 얘기하고 두 번째 넘어갑니다. 자, 현재가 정답이 되는 경우에 1번은 어떤 의미적인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정말로 이제 어떤 명확하게 눈에 딱 보이는 단서가 될 거예요. 바로 문장으로 갑니다. 아주 많이 봤던 어떤 표현이 지금 보입니다만 질문할게요. 집중하세요. 후에 이 사람이 완성한 후에 그 사람은 어디로 transfer to 전근 갈 것이다 라고 미래로 돼 있죠. 여러분 봐요. 완성했어 안 했어 이 사람이? 아는 거지. 완성한 후에 전근 갈 것이다 라는 거니까 아직 완성 안 한 거잖아요. 아직 완성 안 했으면 미래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당신이 내일 lecture, 내일 강의에 참석한다면이죠. 그럼 내일 강의니까 미래에 있을 거잖아. 그러면 앞으로 참석할 거라면 이라고 미래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제가? 근데 왜 현재를 썼어요? 미래가 돼야 되는데 왜 현재를 썼어요? 바로 뭐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라는 포인트를 진짜 공부하면서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근데 지금은 이 순간은 내가 알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만약에 헷갈리고 있었다면 정말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하는 순간이 되겠죠. 너무 많이 들었지만 어떻게 시험 문제를 풀 것이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를 지금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간단합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혹은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뒤에 나오는 동사 일 때는 미래를 표현하고 싶을 때 미래로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뭘로 써요? 미래 대신에 현재를. 지금 이게 포인트잖아. 이 포인트 얘기하는데 지금 딴 생각하면 안 되죠. 딴 생각하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냥 알 수 있어요. 다시요. 뭐라고요? 시간, 조건, 접속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그렇지. 자리가 나왔을 때 미래를 표현하는 부분에서도 뭘 써야 된다고? 현재를 써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합니다, 여러분. 얘 시간이잖아요. 조건은 안 되는데 시간에서는 미래를 나타낼 때 현재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 말이죠. 어떤 시제를 쓸까? 그렇지. 현재 삼신한수니까 해설할게요. 현재 완료도 쓸 수 있어요. 현재 완료도 쓸 수 있어요. has completed가 가능합니다. 됐습니다. 정리 끝냈어요. 아, 그래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 현재 시제를 언제 정답으로 해? 질문.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 자리에 빈칸 나왔어요. 무조건 현재를 정답으로 하면 될까요? 그렇게 문제 풀면 큰일 나요. 여러분,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뒤에 과거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현재 아니면 현재 완료를 쓴다고? 뭘 나타낼 때? 미래를 나타낼 때. 그럼 미래를 나타내는 거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알아요? 뒷문장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뒷문장이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 will be 라는 미래가 나와 있으니까 아, 앞으로 뭐뭐 할 거다. 뭐뭐 한 후에 할 거다니까 얘도 미래가 돼야 되겠네. 그래서 다시요. 단순히 정확히 말하면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그 다음에 뒷문장의 동사가 미래가 되는 거예요. 동의하죠? 또 봐라.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시험에 나오면 그대로 다 얘기를 해줄 거예요. 뒤에 나온 문장의 동사가 미래뿐만 아니라 생각해봐. 그냥 외우지 말고 만약에 제가 he will be라고 하지 않고 he can be라고 적었다면 이건 미래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조동사 할 수 있다. 조동사 can 뭐 예를 들어서 should 해야 한다. 이런 게 다 지금 당장 또 되지만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너 앞으로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할 때 you can do it 이런 말은 앞으로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얘들도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또 명령문 나올 수 있죠. Please visit 이렇게 나와도 자, 뭐뭐 한 이후에 방문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앞으로 방문하는 거잖아요. 명령문도 앞으로 미래에 뭔가를 해달라라는 명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나와도 아, 미래야. 얘도 미래 표현이야 라고 보고 정답을 현재나 현재 완료로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됐지? 마찬가지 여러분. 조건의 부사절에서도 이 조건을 나타내는 말이 1번이 되지만 역시 뒷문장에 지금 시제가 뭐라고 돼 있어요? You will be provided 라고 미래가 나와 있지. 이걸 확인해야 현재를 정답으로 할 수 있는 거야. 단서 1, 2 확인해야. 조건은 현재만 가능하고 현재 완료가 미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구별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오키도키 됐어요. 정확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또 뭔가를 탁 던져주겠죠. 탁 던져주겠죠. 왜? 시험 문제를 풀려면 내가 이 포인트를 알고 있어도 시험 문제를 풀러간 그 즉시 단서가 아, 이거 시간의 접속사 부사절이야 아니면 조건의 부사절이야 이게 눈에 들어와야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것들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씩 하면서 뜻을 얘기합니다. 시험장에 갔어요. 지금 시험장이야. 계속 시험장을 생각해. 내 앞에 시험지가 있어. 그랬는데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뒤에 빈칸 나왔을 때 현재가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죠? 컴마 다음에 주어 다음 뭐가 나오면 미래가 나오면 일반적인 어떤 표현에서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뜻을 얘기한다. 때, 시간. 후에, 시간. 전에, 시간. while, 동안에도 시간이에요. until까지도 시간이에요. by the time 잘 모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by the time 뭐뭐 할 때쯤에 얘도 시간이죠. 그 다음에 as soon as 뭐죠? 하자마자 얘도 시간이죠. once 여러분 미안해. once as라는 말은 없어요. once는 뜻이
일단 뭐뭐 한 후에로 어떤 사람은 일단 뭐뭐 하자마자 일단 뭐뭐 한다면이라고 보통 많은 분들이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치 그렇게 알고 있었지 좀 전에 그렇게 얘기했지 얘기한 건 잘한 건데요 근데 뭐뭐 한다면 아니에요 뭐뭐 한 후에라는 after하고 가장 비슷한 말이에요 시간이에요 as도 뜻이 여러 가지지만 그중에 뭐뭐 할 때란 뜻이 있죠 그죠 그래서 보면서 시간으로 보이면 돼 됐어요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if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거 unless 뭔데 뭐뭐 하지 않는다면 그지 조건 as long as 뜻이 뭐지 뭐뭐 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얘도 아주 많이 쓰는 표현이죠 얘도 절대 뒤에 주어나오고 빈칸 나왔을 때 미래를 정답으로 할 수 없어 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내 말을 지금 듣기만 한다면 as long as you listen to me you will never choose the future tense 지금 뭐라 하노 막 잊어버리시고 저 혼자 쭈갈쭈갈 좀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건 뭐예요 provided 대시 없어도 돼 이것도 뭐야 뭐뭐 한다면이야 그죠 그 다음에 assuming that 없어도 돼요 역시 뭐예요 뭐뭐 한다면 이라는 조건이에요 아 그렇구나 if가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지만 얘들도 기억을 해두자 오케이 됐어요 우리 미래 지금 현재 뭐 하고 있어요 의미 얘기했고 치웠고 두 번째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를 시간 조건 나누어서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파트 6 유형이라고 돼 있다 그죠 문제부터 바로 가 항상 문제부터 바로 가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 내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봐요 1번 보겠어요 진짜 선생님 말대로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넣는 문제 나와요 여러분 잘 봐요 지금 여러분 지금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 저 문제는 내가 도대체 어디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신다면 제가 이런 식으로 실제 스텝 3하고 스텝 4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면 보통 교재에 있는 예문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제 수업을 따라오시고 다시 복습할 때는 교재의 예문을 가지고 복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 여러분 정말 교재 예문을 그냥 쓴 게 아니라 토익에 나오는 형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아주는 거 아주 효율적입니다 자 관계대명사 이하의 동사 자리 그지? 그러면 어디에 맞춰? 앞에 나와 있는 수식받은 명사에 맞춰. 다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얘가 단수니까 수가 일치되고 그다음에 불편함이 약이 되니까 수동태가 맞고 해서 두 개가 남았단 말이에요. 뭐 시기는 그 조건에 맞지 않아서 제꼈다 생각해 보시죠. 그죠? 그럼 둘 다 수동태인데 시제가 다른데 단서가 뭐야? 이 문제 읽어보세요. 불편함이 얘는 뭐야? 약이 되었던 불편함. 과거니까 얘는 뭐가 될까요? 약이 되는 불편함이잖아요. 뭐가 맞을까요? 단서 어디 있어요? 읽어볼까요? We hope that. 우리는 바랍니다. 무엇을? 당신이 understand, 이해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면 뭘 불편함을, 어떤 불편함이야? 우리의 renovations next month. renovation, 이 언제 있어요? 다음 달에 있어요. 그럼 renovation 때문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다음 달에 있으니까 불편함도 다음 달에 생길 거잖아. 약이 될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뭘 정답으로 해야 돼? 내 눈은 당연히 will be caused라는 미래를 찾습니다. 그럼 얘가 있으면 얘가 답이야. 미래가 있으면 미래가 답이야. 근데 잘 들어야지. 더 헷갈리지 말고. 미래가 있으면 답인데 보기에 미래가 없을 때가 있어요. 특히 파트 6에서 나는 정답을 미래로 해야 되겠는데 보기에 미래가 없을 때는 뭐를 정답을 해라? 현재를 정답을 해라. 확실히 조건 달았습니다. 2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다음 주에 세미나라고 딱 명시를 해주고 있어. 그럼 다음 주에 세미나는 미래에 있을 거니까. address. 우리 한 적 있었는데 address가 무슨 뜻이더라? 그렇죠? 어떤 내용을 다루다 라는 뜻도 있었죠. 제가 수업하면서 문제 풀면서 이렇게 추가로 찍어드리는 단어도 외워주세요. 어차피 나중에 어휘할 때 반복되겠습니다만 시험에 답으로 나오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세미나가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이냐 라고 할 때 다룰 겁니다가 맞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세미나니까. 그런데 보기에 미래가 있어 없어요? 없을 때 현재가 있으면 현재를 정답으로 해라. 그렇구나. 내 머릿속에 뭐야?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또 미래가 없을 때 현재 있으면 정답된다. 맞습니까? 그래요. 하나 더 남았네요. 4번. 자, 빈칸을 채워넣기 위해서 1번 문제를 또 바로 풉니다. 만타라는 사람이 멕시코로 내일 떠날 것이다. 당연히 미래가 정답. 근데 보기에 미래가 있어 없어요? 지금 will 이게 없죠.
정답은 B. is living. 아, 역시 명확하구나. 미래가 정답이 돼야 되는데 보기에 미래가 없을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모두 이게 뭔데? is ing가 뭔데? 비동사 뒤에 ing가 오면 우리가 이거 진행형이다. 현재 is니까 현재 진행 시제도. 그죠? 현재 진행 시제도 미래를 대신에 쓸 수 있다. 그렇구나. 미래 없으면 얘도 답으로 하자. 됐습니까? 그래, 여러분 좋아요. 뭐 왕래발차 이런 거 생각 안 하셔. 사실 왕래발차 동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미래를 대신할 수 있는 동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문제 푸는지를 확실히 알겠죠. 이렇게 해서 현재 시제가 끝나요. 여러분 좋아요. 완전히 끝났어요. 이거 말고는 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자, 이제 그럼 뭐 할까요? 현재 했고 두 번째 과거 넘어갑니다. 자, 뭔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이 좋은데 뭔가 나 혼자서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 여기서 잠시 강의를 멈추고 다시 한번 팔짱을 끼고 언제 현재가 정답이 되지 이러면서 해보는 거 정말 좋아요. 정말 효과적이에요. 훨씬 기억에 오래 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약간 좀 헷갈렸는데 정리를 다시 하는 거라면 바로 과거로 넘어가도 상관없겠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역시 이 마음에 드는 노란색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언제 과거가 정답이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볼래요? 토익 시험에 언제 정답이 될까요? 내가 물론 지금 경우의 수를 다 보여줄 건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첫 번째. 정확한 과거 시점이 나오면 무조건 정답은 과거고 이렇게 쉬운 문제가 출제가 사실은 제일 많이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눈썰미가 아주 빠른 사람은 이렇게 답을 보면서 아셨겠습니다만 2013년도, 2014년도 그죠? 그 문제들 단서하고 답을 보여줄 때 어떤 시제가 제일 답으로 많이 나왔는지 파악하셨어요? 사실 미래였거든요. 미래인데 단서도 맨날 next. 너무 쉬운 거. 넥스트 더하기 시점 나오면 맨날 미래 이런 거. 너무 뻔한 거. 마찬가지로 과거도 얘가 답으로 얘가 단서로 제일 많이 나와요. 아주 뻔한 거.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왜 joined가 맞나요? 왜 맞나? 이 사람이 이 회사에 들어갔다. 왜 과거냐? 뭐 때문에? 어고 때문이죠. 얼마 전에. 정확한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 중 하나가 어고죠. 어떤 시점 전에. 맞아요? 좋아. 1번. 이거 보세요. announced. 왜 과거예요? 왜 과거가 맞아요? 그렇죠. yesterday 때문에 과거가 될 수밖에 없대. 정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있습니다. 필수 3개 해가지고 있는데요. 이제가 어차피 우리가 지금 같이 하는 거니까 그냥 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정확한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은 대표적으로 ago. 또 말해주세요. 어떤 거? yesterday. 어제란 표현. 또 뭐가 있어요? 그렇지. 대표적으로 지난 금요일에 이런 뭐 하셨어요? 지난 금요일에 토익 공부해서 아주 잘했어요. last Friday. 여러분 공부할 때 되게 유혹이 많을 거예요. 유혹이 정말 많을 거예요. 저는 사실 눈에 선한데요. 근데 여러분의 미래도 눈에 선해요. 되게 좀 서늘한 말이죠. 미래가 눈에 선하다는 얘기는 상당히 서늘한 말인데 근데 정말입니다. 10년 넘게 학생들을 지켜봐 오면서 이제는 학생들의 어떤 패턴을 보면 그분의 미래도 살짝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분이 성공을 할 수 있는지. 물론 성공이라는 것의 의미는 사람마다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자신이 아주 원했던 것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는 살짝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토익 아무것도 아니고 점수 900 딱 넘기면 그냥 끝나는 거고 되게 단순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공부를 해보면 공부하는 사람들은 매우 힘들어요. 점수가 생각만큼 빨리빨리 팍팍팍팍 이렇게 오른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경우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주변을 보면 나 빼고는 왠지 다른 사람들은 빨리 900을 팍 넘겨가지고 졸업을 하는 것 같고 왜 나만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성적이 늘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900이 탕 하고 돼서 500 갔다 700 갔다가 800 초반 갔다가 좀 헤매다가 900 팍 넘겨서 토익을 끝내는 그 순간까지는 토익만 하셔야 돼요. 가능한 어쩔 수 없이 다른 일을 한다면
다른 일을 그래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남은 시간에는 진짜 토익만 해야 돼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라는 생각으로 어떤 내 인생을 걸고요. 내가 이 토익을 끝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토익을 한번 마음 먹고 미친 듯이 2개월, 1개월 해가지고요. 정말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그래서 토익 900을 넘기잖아요. 그러면 그 힘으로 다른 것도 할 수 있게 돼요. 놀라운 거예요. 그게 바로 성취의 힘이에요. 성취가 여러분에게 그 무의식적으로도 엄청난 자신감하고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용기하고 다 줄 수 있기 때문에 토익을 정복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어떤 발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소음들, 유혹들을 확 던져버리고 나 해보겠어. 한 달 동안 아니면 2달 동안 토익 끝내겠어. 그리고 끝낸 자기 자신을 보고 박수를 쳐야 되겠죠. 넌 괜찮은 사람이다. 닌 정말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라고 얘기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좋아요. 자,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에 또 불금이어가지고 놀러갔어 하신 분 있으시죠? 그죠? 괜찮아요. 지나갔으니까. 하지만 이번 금요일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불자는 없어요. 그냥 불타는 월화수목금토일 토익 끝날 때까지 공부로 불타는 날이 있을 뿐입니다. 약속한 겁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뭔가를 했다 라고 지금 고백한다면 역시 과거를 써야 하겠죠? 그래요. 맞아요. ago, yesterday, last 어쩌고 그 다음에 in 뒤에 보통 연도가 오는데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199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때는 제가 고등학생 그래요.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시점, in 플러스 과거 연도도 역시 과거 시제를 써야 되겠다. 됐어요. 넘어갈게요. 첫 번째 단수입니다. 그죠? 잡았어요. 두 번째요. 자, 이번은 벌써 제가 정답을 적어버렸는데 단서를 적어버렸는데 이게 지금 과거잖아요. 과거 여기 빈칸 나오면 과거를 답으로 할 수 있겠어? 단서를 말해봐. 단서가 뭐래? 단서가 뭐래? since래. since래. 왜 since면 과거야? 의미를 알면 도움이 당연히 될 수 있겠죠. since 뜻이 때문에도 되지만 이래로가 되니까. 여러분 무조건 외우지 마요. 이해할 수 있으면 훨씬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어요. 자, 이래로가 저렇게 무슨 말이냐? 과거에 어떤 일을 했어. 근데 과거의 그 사건 적어볼까요? 과거에 어떤 일을 했어요. 과거의 그 사건 이래로 지금까지라는 말이 사실은 들어있는 거예요. 현재까지 계속 해왔다. 이게 since의 정확한 의미예요. 그래요. 정정 선생님이 좀 전에 사실은 되게 진지한 얼굴로 그러나 애정을 담아서 협박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이거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 거고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은 이후로 나는 계속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봤다 라고 여러분 며칠 후에 적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보면 since가 이후로 라는 말이고 반드시 뒤에는 과거가 와야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이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후로 계속해서 뭐뭐했다. 자, 우리가 좀 이따 배울 겁니다만 들어본 적 있으시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왔다 라는 의미의 시제는 우리나라 말에는 없어요. 하지만 영어에는 아주 많이 쓰이는 거죠. 현재 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왔다. 이게 바로 since가 나타내는 두 가지 의미예요. 과거부터 기준으로 계속해왔다. 그래서 기준 나오고 계속해왔다. 현재 완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선생님 지금 잘 보이는 현재 완료 지금 B급 잘 안 보입니다 하시는 분도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가 포인트인지는 알겠죠, 그죠? 됐습니다. 자, ago 이런 기억하고 last 기억하고 since 보이는 순간 어떻게 since 문장이 since가 있는 부분에 바로 뒤에는 과거, 나머지는 현재 완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탁탁. 아유, 토익이 이거 3번 좋아한대. 3번 좋아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1번, 2번은 잘 알았을 텐데 3번은 토익 공부를 처음 한다면 그대가 좀 낯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서 보고서 진짜 이렇게 나오냐고 기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또 문장 갑니다. 따지자. 외우는 거 아니야. 지금 따지자. Before. 전에 그 여자가 회사를 떠났다라는 건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과거 시제니까, 그죠? 그러면 이 여자가 그 회사를 떠났는데 그 전에 이 여자가 자신의 직책을 채울 대체자를 고용했다가 문장 전체의 의미지만 흔들리지 말고 포인트를 잡으세요. 떠났다라는 행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용했다라는 행동이 있어요. 말해줘. 뭐가 먼저 일어났어? 뭐가 먼저 일어났어요?
그렇지, 이게 좀 전이니까. 떠났다 전에 고용을 먼저 한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지금은 순서대로 일을 적었습니다. 다시 고치면 고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떠난 거죠. 맞아요. 자, 그럼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과거는 과거 완료. 그렇지. 과거 완료로 표현한다. 들어본 적 있죠? 과거 완료는 어떻게 써요? 영어에서 had pp로 쓰겠다 라고 약속을 잡은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럼 봐요, 여러분. 너무 당연히 떠났다 이전에 한 거니까 고용을 더 먼저 한 거니까 had hired 라고 적는 것이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과거 완료가 정답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냥 과거를 써도 돼요. had, 제가 지우지 말고 이렇게 괄호를 하면 되겠네요. had가 있어야 되지만 그냥 과거를 써도 돼요. 자, 요거 설명하고 또 연결해서 두 개를 다 동시에 얘기해 볼게요. 왜 그런지. 따라온다. after 보이지? 후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뭔가를 했던 이후에 뒤를 보니까 the board presented 라고 돼 있어요. 제시했다. 그럼 봐요. 표현한 거하고 제시한 거하고 뭐가 먼저 일어났어? 얘를 하고 난 후에 얘를 한 거니까 순서대로 얘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얘를 한 거 맞지? 혼자 다 잡을 수 있어야 돼. 지금 날 따라와야 돼. 안 되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봐. 익숙하지 않으면 좀 시간이 더디 걸릴 수 있어요. 그럼 말해주세요. 제시했다 보다 먼저 일어났지. 그러면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거 뭘로 쓴다고? 과거 완료로 쓴다고. had expressed. 마찬가지로 과거 완료 had 생략 가능해요. 여기서 그냥 과거로 쓸 수도 있어요. had 빼면 그냥 과거가 되는 거잖아 지금. 맞아요? pp자 과거니까. 그지? 자, 그럼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과거 완료 대신에 과거를 쓸 수 있다. 과거가 과거 완료를 대신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정확한 단서를 봐주세요. before 보이죠, 그죠? after가 보이지, 그지? before, after가 뜻이 전후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후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앞에 있는 문장, 뒤에 있는 문장의 순서를 정해줘요. 얘가 이 단어가 있기 때문에 뭘 먼저 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 그지? 따라서 before하고 after가 두 문장을 연결할 때만 과거 완료 대신에 그냥 과거를 써서 양쪽 다 과거로 써도 뭐가 먼저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과거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포인트가 뭐가 되겠어? 그렇지. 머리가 복잡하면 포인트만 기억하세요. 우선 이해를 하면 좋겠고 그래도 시험 문제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니까 before나 아니 뭐라고? after의 경우는 동사가 양쪽 다 과거 가능하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양쪽 다 과거.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급하니까 before, after 보이면 하나 과거면 하나 과거. 그럼 문제를 풀어줘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나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했다면 과거 완료를 쓸 수 있는 자리를 이 문장 보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어디야? 여기야. 과거 완료 가능한 거. 어디래? 얘가 이거 하기 전에 이걸 했다니까 이게 더 먼저 일어났죠? 그래서 과거 완료. 역시 가능하겠죠? 이거 아니에요. 얘를 한 이후에 얘를 했다니까 얘가 과거면 더 먼저 일어났어요. 여기 과거 완료 가능하겠죠?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토익 시험은 과거 완료도 정답으로, 과거도 정답으로, 과거 완료도 정답으로, 과거도 정답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거 시제도 끝나요. 뭐였지? ago, last, since, before, after.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뭐 남았어요, 여러분? 뭐 남았어요? 이번 시간은 제가 현재 시제까지, 미래 시제까지 하고 다 끝낸 거야. 그 다음에 완료 들어갈 거야. 자, 그래서 좀만 더 힘을 내봅니다. 미래 시제. 훨씬 더 간단해요. 미래 시제. 가볼게요. 정답이 되는 경우가 언제일까? 단서가 뭘까? 자, 첫 번째. 과거가 오고 그러면 당연히 미래 또 무슨 표현이 있겠지. 알잖아. 얘기해보세요. 다음 주 금요일에 나 공부할 거야. 미안해. 좀 계속 이런 얘기해서 선생님 좀 그만 좀 하세요. 할 수 있는데 다음 주 금요일에도 저 공부할 거야. 불금 무시할 거야. Next Friday. 그죠? 그래서 next 더하기 당연히 어떤 시점이 나오면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시험에. 너무 뻔하니까. 그래도 많이 나오니까 별표 좀 쳐주고요.
이런 거 틀리면 진짜 억울하겠죠. 그죠? 당연히 미래 시점을 나타내니까 미래 시제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또 어제 yesterday라면 내일은 tomorrow 나와도 당연히 미래를 답으로 할 수밖에 없지. 그렇지? 또 in 더하기 미래 연도가 나와도 역시 미래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만 뭐니 해도 미래는 토익에서는 next예요. 토익은 그래요. 넥스트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좋습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 얘들 말고요. 지금 교재에는 6개가 전개가 되어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 3개 플러스 꼭 기억을 했으면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순, 곧. 이것도 미래잖아. 곧 뭐뭐 할 거야. 근데 순하고 똑같은 의미의 단어 S로 시작한 단어 말해주세요. 뭐더라? 그렇지. shortly. 이것도 절대 짧게 아닙니다. 순하고 똑같아요. 곧 뭐뭐 할 거야. 아, 됐어. 그래서 미래가 자연스러운 건 next week. 마찬가지예요. 미래가 왜 자연스러워? will be shipped tomorrow. 이런 것 때문에. 포인트가 팍팍 보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거만 하면 끝난대. 이번 강의. 좀 아쉬워요? 나만 아쉽죠, 그죠? 저는 계속 하고 싶은데 물론 계속 할 거예요. 연이어서. 자, 여러분. 다 뭐야 이거? 다 뭐야? 미래 할 수 있겠어? 왜? 단서를 나한테 말해. 단서. 시간의 부사절이다 후에. 그럼 시간의 부사절을 그냥 이해하지 않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이렇게만 외운 사람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이해한 사람은 시간을 나타내는 after 다음에 나와 있는 동사의 시제가 이거 뭐니? have pp는 현재 완료. 아, 맞다. 시간의 부사절이 뒤에 나와 있는 동사 시제가 현재이든 아니면 현재 완료이든 둘 다 뭘 나타내더라. 그렇지. 미래를 나타내더라. 둘 다. 그러니까 after하고 현재 완료를 보는 순간 이거 미래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정답을 will begin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after가 단서 will begin이 뒤에 나와서 현재 완료나 현재가 정답이 되기도 하지만 역으로 야하고 얘가 나와서 미래가 정답이 되기도 하겠구나. 그렇죠. 어차피 이 전체를 통으로 이해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 맞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뭐 했어요, 우리? 뭐 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토익 시험에 언제 정답이 되는지를 다 정리를 끝냈죠.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안녕하고 이제 바로 완료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가 됐는지 자 나를 봐봐요. 책 필기 다 멈추시고 나를 보세요. 그리고 제가 단서를 던지면 여러분은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됐어요? 적절한 시제를 말을 해주면 돼. ago 과거 좋아. next Friday 미래 좋아. tomorrow 미래 좋아. before 다음에 과거 나왔어요. 그러면 그 뒤에 빈칸에 정답은 과거. after 과거 나왔어요. 정답은 과거. before, after 과거 가능하다 그랬죠? 좋아요. 자, 그다음 시험 문제를 풀러갔는데 when 뭐뭐 할 때가 나왔는데 when이 나왔는데 when 다음에 빈칸 나왔어요. 그러면 뒤에 시제를 봤더니 미래 will 하고 나와 있어. 그러면 when 다음에 나오는 그 문장의 시제는 뭐가 돼야 돼? 시간이니까 뭐가 되죠? 현재가 돼야 되겠죠. 아니면 현재 완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2013년도 여러분 제가 아까 2013년도 유형을 보여드리면서 when이 정답이었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지? 근데 이게 익숙하다 뭐 접사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얘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 여기 주어 동사 나오는데 여기에 미래가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 뒤에 현재 완료가 나와 있다면 when이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에 현재는 현재 완료. 그래서 여기 뒤에는 미래를 쓰고. 맞습니까? 이거에 눈에 보인다면 정답을 딱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뭔가 사실은 격이 다른 거죠.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면. 단순히 막 헷갈리게 문제를 대강 해석해서 푸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 여러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합니다. 여러분에 맡깁니다. 무엇을요? 나는 포인트를 다 던져드렸으니 여러분이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는 역할이 50%, 내가 하는 역할이 50%입니다. 100이 이루어지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사실 한 달 안에도 900을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우선 공을 여러분에게 넘기니까 복습을 잘 해주시고요. 스텝 3 또 스텝 4 우리 문제를 풀기 전에
계속해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정리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할게요. 좀 이따 뵙겠습니다. 또 미래가 없을 때 현재 있으면 정답 된다. 맞습니다. 그래요. 하나 더 남았네요. 4번. 자, 빈칸을 채워넣기 위해서 1번 문제를 또 바로 풉니다. 반타라는 사람이 멕시코로 내일 떠날 것이다. 당연히 미래가 정답. 근데 보기에 미래가 있어 없어요? 지금 will 이게 없죠. 정답은 B. is living. 아, 역시 명확하구나. 미래가 정답이 돼야 되는데 보기에 미래가 없을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모두 이게 뭔데? is ing가 뭔데? 비동사 뒤에 ing가 오면 우리가 이거 진행형이다. 현재 is니까 현재 진행 시제도. 그죠? 현재 진행 시제도 미래를 대신에 쓸 수 있다. 그렇구나. 미래 없으면 얘도 답으로 하자. 됐습니까? 그래, 이러면 좋아요. 뭐 왕래발차 이런 거 생각 안 하셔. 사실 왕래발차 동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미래를 대신할 수 있는 동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문제 푸는지를 확실히 알겠죠. 이렇게 해서 현재 시제가 끝나요. 여러분 좋아요. 완전히 끝났어요. 이거 말고는 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자, 이제 그럼 뭐 할까요? 현재 했고 두 번째 과거 넘어갑니다. 자, 뭔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이 좋은데 뭔가 나 혼자서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 여기서 잠시 강의를 멈추고 다시 한번 팔짱을 끼고 언제 현재가 정답이 되지 이러면서 해보는 거 정말 좋아요. 정말 효과적이에요. 훨씬 기억에 오래 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약간 좀 헷갈렸는데 정리를 다시 하는 거라면 바로 과거로 넘어가도 상관없겠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역시 이 마음에 드는 노란색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언제 과거가 정답이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볼래요? 토익 시험에 언제 정답이 될까요? 내가 물론 지금 경우의 수를 다 보여줄 건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첫 번째. 정확한 과거 시점이 나오면 무조건 정답은 과거고 이렇게 쉬운 문제가 출제가 사실은 제일 많이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눈썰미가 아주 빠른 사람은 이렇게 답을 보면서 아셨겠습니다만 2013년도, 2014년도 그죠? 그 문제들 단서하고 답을 보여줄 때 어떤 시제가 제일 답으로 많이 나왔는지 파악하셨어요? 사실 미래였거든요. 미래인데 단서도 맨날 next. 너무 쉬운 거. next 더하기 시점 나오면 맨날 미래 이런 거. 너무 뻔한 거. 마찬가지로 과거도 얘가 답으로 얘가 단서로 제일 많이 나와요. 아주 뻔한 거.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왜 joined가 맞나요? 왜 맞나? 이 사람이 이 회사에 들어갔다. 왜 과거냐? 뭐 때문에? 어고 때문이죠. 얼마 전에. 정확한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 중 하나가 어고죠. 어떤 시점 전에. 맞아요? 좋아. 1번. 이거 보세요. announced. 왜 과거예요? 왜 과거가 맞아요? 그렇죠. yesterday 때문에 과거가 될 수밖에 없대. 정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있습니다. 필수3기 해가지고 있는데요. 이제가 어차피 우리가 지금 같이 하는 거니까 그냥 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정확한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은 대표적으로 ago. 또 말해주세요. 어떤 거? yesterday. 어제란 표현. 또 뭐가 있어요? 그렇지. 대표적으로 지난 금요일에 이런 뭐 하셨어요? 지난 금요일에 토익 공부해서 아주 잘했어요. last Friday. 여러분 공부할 때 되게 유혹이 많을 거예요. 유혹이 정말 많을 거예요. 저는 사실 눈에 선한데요. 근데 여러분의 미래도 눈에 선해요. 되게 좀 서늘한 말이죠. 미래가 눈에 선하다는 얘기는 상당히 서늘한 말인데 근데 정말입니다. 10년 넘게 학생들을 지켜봐 오면서 이제는 학생들의 어떤 패턴을 보면 그분의 미래도 살짝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분이 성공을 할 수 있는지. 물론 성공이라는 것의 의미는 사람마다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자신이 아주 원했던 것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는 살짝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토익 아무것도 아니고 점수 900 딱 넘기면 그냥 끝나는 거고 되게 단순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공부를 해보면 공부하는 사람들은 매우 힘들어요. 점수가 생각만큼 빨리빨리 팍팍팍팍 이렇게
오른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경우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주변을 보면 나 빼고는 왠지 다른 사람들은 빨리 900을 팍 넘겨가지고 졸업을 하는 것 같고 왜 나만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성적이 늘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900이 탕 하고 돼서 500 갔다 700 갔다가 800 초반 갔다가 좀 헤매다가 900 팍 넘겨서 토익을 끝내는 그 순간까지는 토익만 하셔야 돼요. 가능한. 어쩔 수 없이 다른 일을 한다면 다른 일을 그래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남은 시간에는 진짜 토익만 해야 돼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라는 생각으로 어떤 내 인생을 걸고요. 내가 이 토익을 끝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토익을 한번 마음 먹고 미친 듯이 2개월, 1개월 해가지고요. 정말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그래서 토익 900을 넘기잖아요. 그러면 그 힘으로 다른 것도 할 수 있게 돼요. 놀라운 거예요. 그게 바로 성취의 힘이에요. 성취가 여러분에게 그 무의식적으로도 엄청난 자신감하고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용기하고 다 줄 수 있기 때문에 토익을 정복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어떤 발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소음들, 유혹들을 팍 던져버리고 나 해보겠어. 한 달 동안 아니면 2달 동안 토익 끝내겠어. 그리고 끝낸 자기 자신을 보고 박수를 쳐야 되겠죠. 넌 괜찮은 사람이다. 닌 정말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라고 얘기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좋아요. 자,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에 또 불금이어가지고 놀러갔어 하신 분 있으시죠? 그죠? 괜찮아요. 지나갔으니까. 하지만 이번 금요일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불자는 없어요. 그냥 불타는 월화수목금토일 토익 끝날 때까지 공부로 불타는 날이 있을 뿐입니다. 약속한 겁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뭔가를 했다 라고 지금 고백한다면 역시 과거를 써야 하겠죠? 그래요. 맞아요. ago, yesterday, last 어쩌고 그 다음에 in 뒤에 보통 연도가 오는데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199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때는 제가 고등학생 그래요.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시점, in 플러스 과거 연도도 역시 과거 시제를 써야 되겠다. 됐어요. 넘어갈게요. 첫 번째 단수입니다. 그죠? 잡았어요. 두 번째요. 자, 이번은 벌써 제가 정답을 적어버렸는데 단서를 적어버렸는데 이게 지금 과거잖아요. 과거 여기 빈칸 나오면 과거를 답으로 할 수 있겠어? 단서를 말해봐. 단서가 뭐래? since래. 왜 since면 과거야? 의미를 알면 도움이 당연히 될 수 있겠죠. since 뜻이 때문에도 되지만 이래로가 되니까. 여러분 무조건 외우지 마요. 이해할 수 있으면 훨씬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어요. 자, 이래로가 저렇게 무슨 말이냐? 과거에 어떤 일을 했어. 근데 과거의 그 사건? 적어볼까요? 과거에 어떤 일을 했어요. 과거의 그 사건 이래로 지금까지라는 말이 사실은 들어있는 거예요. 현재까지 계속 해왔다. 이게 since의 정확한 의미예요. 그래요. 정정 선생님이 좀 전에 사실은 되게 진지한 얼굴로 그러나 애정을 담아서 협박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이거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 거고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은 이후로 나는 계속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봤다 라고 여러분 며칠 후에 적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보면 since가 이후로 라는 말이고 반드시 뒤에는 과거가 와야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이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후로 계속해서 뭐뭐했다. 자, 우리가 좀 이따 배울 겁니다만 들어본 적 있으시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왔다 라는 의미의 시제는 우리나라 말에는 없어요. 하지만 영어에는 아주 많이 쓰이는 거죠. 현재 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왔다. 이게 바로 since가 나타내는 두 가지 의미예요. 과거부터 기준으로 계속해왔다. 그래서 기준 나오고 계속해왔다. 현재 완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선생님 지금 잘 보이는 현재 완료 지금 B급차가 잘 안 보입니다 하시는 분도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가 포인트인지는 알겠죠, 그죠? 됐습니다. 자, ago 이런 기억하고 last 기억하고 since 보이는 순간 어떻게 since 문장이 since가 있는 부분에 바로 뒤에는 과거, 나머지는 현재 완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탁탁. 아유, 토익이 이거 3번 좋아한대. 3번 좋아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1번, 2번은 잘 알았을 텐데 3번은 토익 공부를 처음 한다면 그대가 좀 낯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서 보고서 진짜 이렇게 나오네 하고 기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재영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뭐 할 차례죠? 시제. 제목이 보이죠? 시제 완전 정복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제 공부를 왜 해야 할까는 스텝 1 문제를 풀면서 그 필요성을 알게 돼요. 스텝 1 문제 다 푸셨죠? 한번 같이 보면서 문제 푸는 순서 또 방법을 맞춰볼게요. 시험 문제를 풀러갔더니 A, B, C, D 보기가 딱 동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보여요. 가장 먼저 뭘 따진다고요? 그렇죠? 수일치. 주어가 뭐예요? One of our customer care representatives가 딱 보이세요? 주어로? 그러면 아하 생각이 나는 거죠. 이때 오가 중에서 라는 말이니까 뒤에 비록 복수가 나왔다 할지라도 주어는 원이 돼서 뭐뭐들 중에 한 명이가 되니까 당연히 단수로 are 마음에 안 들고 have 마음에 안 들고 제끼고 cd 중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배웠던 순서대로 그랬죠? 동사 자리일 때 가장 먼저 뭐 한다고요? 주어를 찾아가서 수일치를 잘해줬어 지금처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능동수동을 그 능수를 따져보도록 할게요. C, PP 앞에 빙 뭐야? 수동태. 좋아요. D 보겠습니다. PP 앞에 B 역시 수동태죠. 둘 다 수동태니까 여기서 해결이 안 되죠. 그럼 어디로 와야 돼? 시제를 와야 돼. 그래서 시제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시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 C하고 D가 둘 다 수동태인데 어떻게 시제가 다른 걸까요? 우선 C는 현재고 D는 would가 나와 있는 이건 뭘까요?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자, 이거 기억나죠? 수동태는 수동태인데 수동태의 진행형 앞에 비동사 뒤에 PP 사이에 being 들어있으면 진행형으로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했죠. be pleased 무슨 뜻이에요? 기쁘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대답을 너무 잘해서 여러분에게 저 정말 기뻐요 라고 말하지 않고 제가 지금 기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하면 정말 이상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행형을 정리를 잘하게 될 건데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 감정을 느끼는 표현은 진행형으로 쓸 수 없다라는 표현을 포인트를 알게 된다면 C를 정답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정답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D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저는 이거 정말 보여주고 싶었어요. 뭘 보여주고 싶었어? 이렇게 해서 마지막 유닛 4, 즉 동사 부분을 우리가 오늘 완전히 끝내는 건데요. 왜 동사 섹션에서 시제가 마지막 부분에 있냐 그러면 당연히 문제 푸는 순서하고 유닛이 지금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좀 전에 문제를 풀면서 어떤 시제의 진행형에 관한 포인트를 내가 알아야 하겠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는데 정말 출제가 많이 될까? 출제가 많이 되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출제가 적게 되면 당연히 공부하는 시간을 좀 줄여야 되는 것이죠.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J노트를 공개합니다. 제 이름이 정재현이잖아요. JJH를 해서 제가 J노트로 얘기를 하는데요. 앞으로도 가끔씩 J노트를 이렇게 살짝 니한테만 보여줄게 이런 느낌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 J노트에는 토익 시험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언제 어떤 문제가 이렇게 나왔고 단서가 이거였으니 답이 이거였어를 쭉 흐름을 보게 되면 여러분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가 눈에 보입니다. 왜? 그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어떤 문제가 나온다라는 포인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보세요. 우선은 2013년도를 보여드릴게요. 그 이전 것도 쭉 있겠습니다. 우선 가까운부터 2013년 1월 나왔지, 2월 나왔지, 3월 나왔지, 연속으로 3개월 나왔지, 4월 안 나오고 5월 나왔지, 11월 나왔지, 그 다음에 12월 나왔지. 우선 파트 5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5에. 그 다음에 단서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단서를 쭉 훑어보세요. 한눈에 보이세요? 다음 주 월요일 next 더하기 시점 나오면 미래 이런 거. 가정법 나왔네. if 자리 동사가 had pp면 정답은 would pp. 자, 우리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낯설 수도 있는데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파트 5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단서 중심으로 어떤 표현이 딱 보이면 정답이 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by the time 이런 거 보면 정리가 되는 사람은 제가 강의를 지금 하면서 by the time 얘기하는 순간 머릿속에 뒤에 CG가 뭐면 정답은 뭐야 이런 게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런 애도 정답이 된단 말이에요. 이 뭐예요? when, 뭐뭐 할 때 라는 의미의 접속사죠. 문장하고 문장을 연결해주는 애죠. 그죠? 그런데 시제가 단서가 돼서 A, B, C, D가 모두 의미가 다른 접속사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뭔가 시제가 미래였고 뒤에는 현재 완료가 나왔을 때
접속사 when이 정답이 되는. 아, 이렇게도 뭔가 시제하고 관련해서 접속사 문제도 풀 수 있겠구나. 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모든 걸 하나씩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만 2014년도 출제가 많이 된 게 딱 보이죠. 1월에도 2월에도 3월에도 4월에 시험이 2차가 있었죠. 그죠? 그런데 그래요. 제가 지금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다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4월 달에도 2문제가 나왔었고요. 포인트는 뻔합니다. 역시 정확한 단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한 연결되는 어떤 시제가 정답이 되는 것이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은 분명한 단서가 있는 데다가 출제도 많이 된다라는 거였는데 제가 나눠놨죠. 좀 달라요. 파트 5하고 6가 좀 달라요. 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빈칸 자리가 동사 자리니 그 다음에 빈칸 자리에 동사 자리가 맞을 때 가장 먼저 주어 동사 수 일치하는 거, 두 번째 수동 능동 따지는 것까지는 파트 5하고 6하고 유형이 같아요. 하지만 시제는 좀 달라요. 원래 5하고 6의 출제가 되는 문법의 범위가 좀 다르거든요. 5에는 출제가 아주 범위가 넓은데 6는 출제되는 범위가 상당히 좀 좁은 편이에요. 맨날 이렇게 다루는 부분만 다뤄요. 6가.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쨌든 그러면 시제는 어떻게 다르냐. 5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뭘? 단서 유형이, 즉 내가 시험 문제를 풀어갔는데 정답을 딱 맞추기 위해서 단서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단서가 문장 전체의 의미를 이해해서 해석을 해야지 답이 보이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어떤 특정한 시점 표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next 다음에 어떤 시점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next Friday, 다음 주 금요일, 이렇게 미래 시점이 나오면 정답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미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시점 표현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단서 유형을 전개할 수 있는데요. 파트 5는 시점 표현이 절대적으로 많이 나와요. 절대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제를 선택해야 될 때 문장 전체를 해석을 안 해도 되고, 어떤 특정 표현이 딱 보이면 얘가 단서가 돼서 정답이 뭐 탁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파트 6는 반대예요. 시점 표현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어떤 시점 표현이 딱 보여서 어떤 특정 시제가 정답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해석, 즉 문맥 파악입니다. 이게 빈칸에 있는 문장 하나만 읽어서는 답이 보이지 않고요. 어떤 내용인지, 앞으로 열릴 것이니 과거에 열렸었는지, 이렇게 뭔가 앞문장, 뒷문장에 단서가 있는 문맥을 따지는 부분이 단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결론이 딱 나오죠. 여러분, 결론이 나오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의미도 알긴 알아야 되겠네. 어떤 시제가 어떤 의미를 표현하는지 기본적으로 알긴 알아야 되겠네. 이제 하지만 이 시점 표현도 정리를 정말 잘해줘야 되겠네. 이게 훨씬 쉬운데, 파트 5는 훨씬 많이 나오는데 시점 표현을 간단하게 정리만 해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틀린다면 너무 아까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 다 정리를 잘 해볼 거예요. 출제 빈도. 여러분, 아까 제가 봤죠? 보여드렸죠? 그죠? 파트 5만 해도 그렇게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6가 사실은 시제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자면 파트 5 같은 경우는 적게 나올 때는 3개월에 2문제, 아니면 매월 1문제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에 2문제 정도. 하지만 파트 6는 사실은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나 4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지문이 4개잖아요. 파트 6, 그죠? 근데 그 지문 하나하나가 다 시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많게 나오면 한 달에 4문제, 적어도 1문제,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좀 적고요. 그래서 6 정말 많이 나오더라, 시제 문제가 트렌드더라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뭘 공부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왜. 이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 요거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솔직하게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토익 시험에서는 문장의 내용 자체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아니면 반복적인 어떤 이런 부사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시제가 정답이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특정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현재 의미나 이런 부사가 딱 단서가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역으로 얘들이 정답이 돼요. 자, 우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빈칸 자리 내가 좀 이따 말을 해줄 거고 우선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뜻은 다 알고 있죠? 가볼게요. 항상. 근데 이가 지금 여기 적혀져 있는 단어들의 어떤 의미를 연결해 보려고 해보세요. 항상 이런 순서로 갑니다. 항상, 보통, 자주, 가끔. 좀 기분 좋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정재환 선생님은 항상 토익 강의를 한다. 그리고 간절히 기다린다. 무엇을? 학생들이 점수가 올랐다라는 메일.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영어가 이해가 되면서 영어가 정말 좋아졌어요. 라는 메일을 기다린다. 자, 그래서 정재환 선생님은 아침마다 메일을 클릭하는데 메일을 클릭하면 항상 점수가 올랐다는 메일이 있다. 보통 점수가 올랐다는 메일이 있다. 자주 점수가 올랐다는 메일이 있다. 가끔 점수가 올랐다는 메일이 있다. 자, 제가 지금 메일이 있다 라는 현재로 얘기했는데 얘들이 아주 잘 어울리죠. 왜 여러분? 얘들은 일반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반복되는 내용에 참 잘 어울리는 부사들이기 때문이에요. 우선 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건 이해하셨어요? 됐어요. 의미랑 함께 이해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regularly 뜻이 뭐예요? 그렇지,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라는 것도 무슨 얘기야? 반복되는 거잖아요. 정기적으로 뭔가를 한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정기적으로 토익 공부를 합니다. 나는 정기적으로 테니스를 치러 갑니다. 뭔가 반복되니까 현재하고 어울리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inherently라는 단어가 토익 시험에 떡하니 보기 나오면 당황하겠죠.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라는 얘기는 어떤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할 때 좋겠죠. 본질적으로 어떻습니다. 현재. Every year, each year. 무슨 뜻이에요? 마다 라고 할 뜻이죠. 그래서 every month, 매달마다, every year, 매년마다 역시 반복되는 느낌을 주는 것이 every하고 있지 맞습니까? 그래요. 좋아요. 그 다음에 currently 하고 presently라는 단어는 진짜 이 무슨 뜻인데요? 현재란 말이니까 현재 시제하고 어울리겠죠. 다시 의미를 알고 이 의미가 현재 시제하고 어울리겠다를 이해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아니 이런 부사가 나왔을 때 무조건 현재가 정답이야 이렇게 할 수 없다면서요. 맞아요. 그렇게는 시험이 잘 안 나와요. 그럼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왜 하는 건지를 지금 딱 얘기해 줄게요. 보기가 ABCD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보기가 다 의미가 다른 부사로 나오는 거예요. 의미가 다 다른 부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ABC가 다 뜻이 다른 부사로 나오면 당연히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돼?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지. 근데 토익이 어떤 식으로 출제를 많이 하냐면 문장에 동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동사의 시제가 현재 뭐라고? 동사의 시제가 문장의 동사의 시제가 뭘 때? 시제가 현재 시제일 때 보기 중에 얘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정답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문법하고 어휘가 토익 시험이 이렇게 서로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문법적인 포인트하고 어휘가 연결되어 있을 때 문법으로 내기도 하고 어휘로 내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내는데 마찬가지예요. 시제는 토익의 시제는 부사하고 상당히 관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요. 뭐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죠? 현재 시제일 때 문장에 뭐라고 얘들이 보기에 있으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걸 다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다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려주단 말이에요. Always, usually, sometimes, often 이렇게 나오면 부사, 현재 시제면 또 답이 잘 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했는데 토익 보니까 다 맞추는 거예요. 또 학생들이. 왜냐면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을 또 출제를 하는 거예요. 어디 있냐면 우리 교재 60페이지 필수 암기 60페이지에 다 있어요. 다 있어서 저는 적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얘기할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말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봐요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 얘랑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뭐가 있지? 지금 제가 바로 말해볼 테니까 하나씩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typically. 자, 이건 제가 적어볼게요. 많은 학생들이 typically 그러면 정말 그냥 전형적으로
티피컬하게 라고 생각해서 실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적용이 의미가 잘 안 돼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티피컬리도 일반적으로 보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그냥 보통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그래 여러분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막 말이 빨리 나오고 있는데요. typically 말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라는 단어 commonly 이런 거 normally도 보기에 딱 나왔는데 일반적으로라고 들어와야 되겠지 이제. 그냥 그게 아니라 정상적으로라고 이해하면 문제가 잘 안 풀려요. 그래요. 일반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어차피 책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ordinarily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비슷한 의미 단어 4가지를 다 알아줄 것 교재에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sometimes 하고 비슷한 것이 뭐예요? 때때로 occasionally 역시 다 안 적을게요.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보기를 보면 이거 현재랑도 쓸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often 뭐가 있습니까? often, frequently 자주 그죠? 얘도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되게 중요해요. regularly도 토익 시험에 부사 문제에서 정답으로 정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자, regularly가 정기적으로라는 얘기네. 정기적으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다른 부사가 regularly 말고 또 뭐가 있을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아는 단어요? consistently 지속적으로. 맞아요.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periodically란 단어를 얘기하는데 역시 정기적으로요. consistently, periodically 다 아는 단어입니까? 역시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죠. 교재를 보면서 그렇네 라고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부사까지 얘기를 다 했어요. 결론. 헷갈리면 안 돼. 다시 한다. 무슨 얘기야? 시험 문제를 풀러가서 ABCD가 모두 다 의미가 다른 부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문장이 나오고 문장의 동사가 현재일 때 얘들이 있으면 보기에 있으면 걔를 먼저 집어넣어서 말이 되는지 확인하고 말이 되면 찍고 넘어간다. 그걸 답으로. 그러면 문제 푸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지겠죠. 다른 모든 보기를 넣어보면서 막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선권을 먼저 주란 얘기야. 여기 지금 안 적혀 있습니다만 교재에 있는 거 뭐 still 이런 것도 여러분 여전히 이런 것도 여전히 뭐야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자, 그러나 한 가지는 플러스로 알아두세요. 내 말을 오해할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 부사들은 무조건 현재 시제하고만 쓴다. O야 X야. 생각해봐요. 나는 자주 밥을 먹었다. 나는 자주 친구랑 밥을 먹었다. 충분히 가능하죠. 나는 가끔 도서관에 갔다.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동사 시제가 과거인데 가능하잖아 얘들하고. 그죠? 다시 얘기하면 과거랑도 쓸 수 있고 미래랑도 쓸 수 있고 현재랑도 쓸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현재 시제가 약간 좀 까다로운 애인데 어떤 까다로운 애? 그렇죠. 일반적인 사실이나 반복될 때 잘 쓰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데 얘들하고도 잘 쓰이는 부사가 바로 얘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요. 현재 시제하고 부사를 얘기하고 두 번째 넘어갑니다. 자, 현재가 정답이 되는 경우에 1번은 어떤 의미적인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정말로 이제 어떤 명확하게 눈에 딱 보이는 단서가 될 거예요. 바로 문장으로 갑니다. 아주 많이 봤던 어떤 표현이 지금 보입니다만 질문할게요. 집중하세요. 후에 이 사람이 완성한 후에 그 사람은 어디로 transfer to 전근 갈 것이다 라고 미래로 돼 있죠. 이런 봐요. 완성했어 안 했어 이 사람이? 아는 거지. 완성한 후에 전근 갈 것이다 라는 거니까 아직 완성 안 한 거잖아요. 아직 완성 안 했으면 미래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당신이 내일 lecture, 내일 강의에 참석한다면이죠. 그럼 내일 강의니까 미래에 있을 거잖아. 그러면 앞으로 참석할 거라면 이라고 미래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제가? 근데 왜 현재를 썼어요? 미래가 돼야 되는데 왜 현재를 썼어요? 바로 뭐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라는 포인트를 진짜 공부하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왜 공부를 해야 될지 많이 나오니까 강조를 하고 시제 여정을 시작합니다. 시제 포인트가 많아서 좀
길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었죠. 그죠? 효율적으로 공부를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오면 시간을 많이 쓰고 적게 나오면 간단히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저를 믿고 그냥 쭉 따라오시면 내가 이 쓰는 시간이 전혀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많이 나오니까 그만큼 쓰는 것이고 따라서 그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목차 보여드릴게요. 우리 교재를 보세요, 여러분. 교재 시제 부분. 네, 몇 페이지냐면은 6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60페이지? 그래요? 60페이지 보시면 지금 01부터 시작해서 61페이지 02, 03 쭉 제목이 있죠. 근데 제목이 여타 다른 교재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현재 시제, 미래 시제, 과거 시제가 아니라 각 시제가 언제 정답이 됐냐, 정답이 되는 경우 를 중심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공부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물론 제가 해석해서 푸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파트 6에서는 의미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의미를 어떤 시제의 의미를 설명을 제가 드릴 겁니다만 그러나 대강 의미를 이해하고 뭐 이런 게 이런갑다 하면서 문제는 따로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서가 나오면 어떤 시제가 정답이야. 즉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현재 시제가 정답이 될 때는 어떤 단서들이 나오는 것일까? 내가 언제 현재 시제를 정답으로 해야 되는 것일까? 항상 그런 식으로 내 머릿속에 빈칸이 있는 상태에서 시험 문제 그 빈칸을 채워 넣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시험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되겠죠. 그래, 여러분 좋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보시면 딱 6개요. 6개요. 보통 영어의 시제가 12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또 시제가 2개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처음에 듣고서 뭐라고 했었는데요. 이제 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이것은 그냥 학계 얘기인 것이고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 문법에서는 시제가 12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토익에서는 그냥 6개를 확실하게 하시면 돼요. 뭐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도 똑같잖아요. 했다. 지금 뭐뭐다. 미래 뭐뭐 할 것이다. 자, 근데 조금 어려운 게 낯선 게 완료.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똑같이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가 있는데 개념 설명을 잘 할 테니까 잘 따라올 수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얘들이 정답되는 경우도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단서를 알고 나면 좀 이렇게 자신감이 붙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시제가 언제 정답이 되니? 단서 중심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보기도 공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진행 시제가 출제되는 방향이 딱 있어요. 그럼 진행이 어떨 때 정답이 어떨 때 정답이 안 되는 건지 아까 우리가 하나 포인트 잡았었잖아요. 뭐였었죠? 감정을 느끼는 표현은 진행이 불가능해. 그런 것들이죠. 시험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잡아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복잡한 시제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파트 특히 6에 보면 물론 파트 5에도 정답으로 출제가 요즘 되고 있는데요. 6에 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보기가 예를 들어서 will make 이렇게 나오면 쉽단 말이에요. 뭐예요? 미래 만들 것입니다 라는 딱 미래가 되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would make 이렇게 나오면 좀 자신이 없어진다. 낯설단 말이에요. would가. 그럼 would는 뭐고 could는 뭐고 might는 뭐고 즉 would, could, might 뒤에 동사 원형이 나면 정확한 의미는 뭘까요? 시제는 과거일까, 현재일까, 미래일까? 또 얘들 뒤에 have made 이렇게 나오면 얘들은 도대체 현재일까, 과거일까, 미래일까, 무슨 의미일까를 알아야 되겠죠. 왜 알아야 되냐면 보기에 나오니까요. 정답으로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특히 would의 동사원 이런 거 출제가 많이 되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8번까지가 어떻게 보면 메인 되는 것이고 사실 9번은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주절의 동사가 과거면 뒤에 동사 시제는 정해져 있고 이런 거를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토익 시험에는 출제가 된 적이 있긴 한데 정말 빈도가 낮아서 역시 가볍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제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1년에 한 번에 무시하면 돼? 아니에요. 한 번은 적어도 나와요. 그 다음에 어휘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10번도 왜 들어본 적 있을 텐데요. 어떤 말? 주장, 명령, 요구, 제한. 아하, 뭔지 알겠어. 하는 분들은 알죠. 어떤 분은 뭐라? 뭐 주장, 명령, 요구, 제한. 정찬 쌤 지금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뭐지 하시는 분들은 또 역시 포인트가 좀 명확하니까 딱 듣고 나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10번까지나 목차가 있다는 게 목차가 지금 넘어가잖아요. 있다는 것 자체가 포인트가 많다는 건데 다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기분 좋게 1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 페이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노랗게 뭐라고 돼 있어요? 현재 시제가 정답이 되는 경우 기억해라. 이런 식으로. 현재 시제가 정답이 되는 경우의 단서를 말해줄 테니까. 자, 그러면 1번부터 바로 문장 들어가요. 저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혹은 중학교 때 선생님이 자, 칠판에 쓰면서 1번 현재 저는 부산에서 이제 학교를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기 때문에요. 물론 부산을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저는 한국에서 최고의 도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제가 학창 시절에 만났던 선생님들은 불행히도 이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셨었어요. 제 기억에. 항상 칠판에 자 시제한다에 현재 하면 자 현재 일반적인 사실 반복적인 사실 항상 나오는 얘는 해는 동쪽에서 뜬다 일반적인 사실이제 그러니까 현재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그냥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머리에 남아있긴 한데 그 정확한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 현재 뭐 일반적 사실 반복적 사실 그게 뭐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자를 번역한 것 같은 이런 느낌 말고 우리는 영어를 공부하는 거니까 토익 영어잖아요. 영어를 공부하는 거니까 문장으로 바로 가겠어요. 자, 여러분 봐요. 사실 토익 공부를 통해서 영어 실력이 오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방법의 차이인데 우리가 언제 빈칸이 나와서 언제 뭐가 정답이 된다를 중심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지만 왜 시험 점수를 올려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나 문장을 계속 이런 식으로 보는 연습을 하면 당연히 감각 같은 거 영어를 내가 말할 때, 쓸 때, 들을 때 감각도 좋아집니다. 그래요. 가볼게요 여러분. 끊어읽기 했더니 리스닝도 잘 되더라 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자 질문 현재 시제죠. 이것도 볼게요. is held 수동태지만 역시 현재 시제죠. 그죠? 왜 현재가 자연스러운지 나한테 한번 설명해 볼래요? 1번 문장 보겠어요? 자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A good employee 좋은 직원이란 takes initiatives. initiative는 무슨 뜻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토익의 정답으로 출제가 됐을 때는 계획이라는 의미였어요. 하지만 주도권, 뭐라고? 주도권. 그럼 무슨 뜻이야? 주도권을 잡다.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진취적으로 주도권을 잡는 것이 take initiative예요. 그래서 좋은 직원이란 주도권을 잡고 그리고 takes responsibilities,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책임을 집니다. 그의 업무에 임무에 대해서. 그래요. 왜 현재가 알맞을까요? 말 그대로 이게 바로 일반적인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좋은 직원이란 뭐뭐인 겁니다. 좋은 물건이란 하자가 없는 물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는 과거로 얘기해버리면 좋은 직원이란 책임을 졌다.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죠? 현재가 되어야지만 일반적인 의미를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어요. 월별 계획 회의가 미팅이 is often held. 자주 열립니다. 어디에서? 장소가 뒤에 나와 있는 거죠. 이거는 왜 현재가 자연스럽죠? often 때문이죠. 그러니까 왜요? often이 자주란 말이니까 자주라는 것은 뭔가 반복되는 느낌이죠. 자, 그래서 반복되는 느낌일 때는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넣어보셔도 자주 뭐뭐 합니다. 자주 갑니다. 자주 먹습니다. 되게 자연스럽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네. 일반적으로 뭐뭐입니다. 아니면 반복돼서 자주 뭐뭐 합니다. 이게 현재랑 어울리겠구나라는 것을 우선 이해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해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 순간은 내가 알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만약에 헷갈리고 있었다면 정말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하는 순간이 되겠죠. 너무 많이 들었지만 어떻게 시험 문제를 풀 것이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를 지금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간단합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혹은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뒤에 나오는 동사 일 때는 미래를 표현하고 싶을 때 미래로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뭘로 써요? 미래 대신에 현재를. 지금 이게 포인트잖아. 이 포인트 얘기하는데 지금 딴 생각하면 안 되죠. 딴 생각하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냥 알 수 있어요. 다시요. 뭐라고요? 시간, 조건, 접속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그렇지. 자리가 나왔을 때 미래를 표현하는 부분에서도 뭘 써야 된다고? 현재를 써야 된다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합니다. 여러분. 얘 시간이잖아요. 조건은 안 되는데 시간에서는 미래를 나타낼 때 현재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 말이죠. 어떤 시제를 쓸까? 그렇지. 현재 삼신한수니까 해설할게요. 현재 완료도 쓸 수 있어요. 현재 완료도 쓸 수 있어요. has completed가 가능합니다. 됐습니다. 정리 끝냈어요. 아, 그래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 현재 시제를 언제 정답으로 해? 질문.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 자리에 빈칸 나왔어요. 무조건 현재를 정답으로 하면 될까요? 그렇게 문제 풀면 큰일 나요. 여러분,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뒤에 과거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현재 아니면 현재 완료를 쓴다고? 뭘 나타낼 때? 미래를 나타낼 때. 그럼 미래를 나타내는 거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알아요? 뒷문장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뒷문장이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 will be 라는 미래가 나와 있으니까 아, 앞으로 뭐뭐 할 거다. 뭐뭐 한 후에 할 거다니까 얘도 미래가 돼야 되겠네. 그래서 다시요. 단순히 정확히 말하면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그 다음에 뒷문장의 동사가 미래가 되는 거예요. 동의하죠? 또 봐라.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시험에 나오면 그대로 다 얘기를 해줄 거예요. 뒤에 나온 문장의 동사가 미래뿐만 아니라 생각해봐. 그냥 외우지 말고 만약에 제가 he will be라고 하지 않고 he can be라고 적었다면 이건 미래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조동사 할 수 있다. 조동사 can 뭐 예를 들어서 should 해야 한다. 이런 게 다 지금 당장도 되지만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너 앞으로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할 때 you can do it 이런 말은 앞으로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얘들도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또 명령문 나올 수 있죠. Please visit 이렇게 나와도 자, 뭐뭐 한 이후에 방문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앞으로 방문하는 거잖아요. 명령문도 앞으로 미래에 뭔가를 해달라라는 명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나와도 아, 미래야. 얘도 미래 표현이야 라고 보고 정답을 현재나 현재 완료로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됐지? 마찬가지 여러분. 조건의 부사절에서도 이 조건을 나타내는 말이 1번이 되지만 역시 뒷문장에 지금 시제가 뭐라고 돼 있어요? You will be provided 라고 미래가 나와 있지. 이걸 확인해야 현재를 정답으로 할 수 있는 거야. 단서 1, 2 확인해야. 조건은 현재만 가능하고 현재 완료가 미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구별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오키도키. 됐어요. 정확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또 뭔가를 탁 던져주겠죠. 탁 던져주지. 왜? 시험 문제를 풀려면 내가 이 포인트를 알고 있어도 시험 문제를 풀러간 그 즉시 단서가 아, 이거 시간의 접속사 부사절이야 아니면 조건의 부사절이야 이게 눈에 들어와야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것들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씩 하면서 뜻을 얘기합니다. 시험장에 갔어요. 지금 시험장이야. 계속 시험장 생각해. 내 앞에 시험지가 있어. 그랬는데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뒤에 빈칸 나왔을 때 현재가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야 지금. 그죠? 컴마 다음에 주어 다음 뭐가 나오면 미래가 나오면 일반적인 어떤 표현에서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뜻을 얘기한다. 때, 시간. 후에, 시간. 전에, 시간. while, 동안에도 시간이에요. until까지도 시간이에요. by the time 잘 모르잖아요. 무슨 뜻이냐. by the time 뭐뭐 할
때쯤에 얘도 시간이죠. 그 다음에 as soon as 뭐죠? 하자마자 얘도 시간이죠. once 여러분 미안해. once as라는 말은 없어요. once는 뜻이 일단 뭐뭐 한 후에로 어떤 사람은 일단 뭐뭐 하자마자 일단 뭐뭐 한다면이라고 보통 많은 분들이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치 그렇게 알고 있었지. 좀 전에 그렇게 얘기했지. 얘기한 건 잘한 건데요. 근데 뭐뭐 한다면 아니에요. 뭐뭐 한 후에라는 after하고 가장 비슷한 말이에요. 시간이에요. as도 뜻이 여러 가지지만 그중에 뭐뭐 할 때란 뜻이 있죠. 그죠? 그래서 보면서 시간으로 보이면 돼. 됐어요?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if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거 unless 뭔데? 뭐뭐 하지 않는다면. 그지? 조건. as long as 뜻이 뭐지? 뭐뭐 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얘도 아주 많이 쓰는 표현이죠. 얘도 절대 뒤에 주어나오고 빈칸 나왔을 때 미래를 정답으로 할 수 없어. 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내 말을 지금 듣기만 한다면 as long as you listen to me, you will never choose the future tense. 지금 뭐라 하노? 막 잊어버리시고 저 혼자 쭈갈쭈갈 좀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건 뭐예요? provided 대시 없어도 돼. 이것도 뭐야? 뭐뭐 한다면이야. 그죠? 그 다음에 assuming that 뜻 없어도 돼요. 역시 뭐예요? 뭐뭐 한다면 이라는 조건이에요. 아 그렇구나. if가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지만 얘들도 기억을 해두자. 오케이. 됐어요. 우리 미래 지금 현재 뭐 하고 있어요? 의미 얘기했고 치웠고 두 번째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를 시간, 조건 나누어서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파트 6 유형이라고 돼 있다 그죠? 문제부터 바로 가. 항상 문제부터 바로 가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 내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봐요. 1번 보겠어요. 진짜 선생님 말대로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넣는 문제 나오네. 나와요. 여러분 제봐요. 지금 여러분 지금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 저 문제는 내가 도대체 어디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신다면 제가 이런 식으로 실제 스텝 3하고 스텝 4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면 보통 교재에 있는 예문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제 수업을 따라오시고 다시 복습할 때는 교재의 예문을 가지고 복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 여러분 정말 교재 예문을 그냥 쓴 게 아니라 토익에 나오는 형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아주는 거 아주 효율적입니다. 자, 관계대명사 이하의 동사 자리 그지? 그러면 어디에 맞춰? 앞에 나와 있는 수식받은 명사에 맞춰. 다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얘가 단수니까 수가 일치되고 그다음에 불편함이 약이 되니까 수동태가 맞고 해서 두 개가 남았단 말이에요. 뭐 시기는 그 조건에 맞지 않아서 제꼈다 생각해 봅시다. 그죠? 그럼 둘 다 수동태인데 시제가 다른데 단서가 뭐야? 이 문제 읽어보세요. 불편함이 얘는 뭐야? 약이 되었던 불편함. 과거니까 얘는 뭐가 될까요? 약이 되는 불편함이잖아요. 뭐가 맞을까요? 단서 어디 있어요? 읽어볼까요? We hope that. 우리는 바랍니다. 무엇을? 당신이 understand, 이해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면 뭘 불편함을, 어떤 불편함이야? 우리의 renovations next month. renovation, 이 언제 있어요? 다음 달에 있어요. 그럼 renovation 때문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다음 달에 있으니까 불편함도 다음 달에 생길 거잖아. 약이 될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뭘 정답으로 해야 돼? 내 눈은 당연히 will be caused라는 미래를 찾습니다. 그럼 얘가 있으면 얘가 답이야. 미래가 있으면 미래가 답이야. 근데 잘 들어야지. 더 헷갈리지 말고. 미래가 있으면 답인데 보기에 미래가 없을 때가 있어요. 특히 파트 6에서 나는 정답을 미래로 해야 되겠는데 보기에 미래가 없을 때는 뭐를 정답을 해라? 현재를 정답을 해라. 확실히 조건 달았습니다. 2번 보세요. 이거 보세요. 다음 주에 세미나라고 딱 명시를 해주고 있어. 그럼 다음 주에 세미나는 미래에 있을 거니까. address, 우리 한 적 있었는데 address가 무슨 뜻이더라? 그렇죠? 어떤 내용을 다루다 라는 뜻도 있었죠. 제가 수업하면서 문제 풀면서 이렇게 추가로 찍어드리는 단어도 외워주세요. 어차피 나중에 어휘할 때 반복되겠습니다만 시험에 답으로 나오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세미나가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이냐 라고 할 때 다룰 겁니다 가 맞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세미나니까. 그런데 보기에 미래가 있어 없어요? 없을 때 현재가 있으면 현재를 정답으로 해라. 그렇구나. 내 머릿속에 뭐야?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